감사합니다. 네, 어디서부터 해야 되노? 일단, 네, 제가 이분을 처음 뵌 거는 2023년도 2월에 킥오프 때 뵀었어요. 그때도 정말 이제 누가 저를 소개시켜 주신 게 아니었는데, 그 미팅장을 종횡무진 다니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정말 강력한 목소리와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진 찍으러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도 모든 BA에 참석을 하시면서 정말 이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통솔을 하시면서 미팅에 참석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2023년도 12월 베를린에서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함께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얘기도 나누면서 정말 따뜻한 분이시고 정말 열정 가득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계신 SPT 한애화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연사는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네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SPT 한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바로 그러면 공유할게요.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그러면 가운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꿈이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부모님이 꿈이 이제 대학에 진입하는 거고, 저는 시골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출세를 하려면 대학교를 가야 뭔가 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요구사항, 꿈이죠. 그걸 위해서 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했고, 대학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좀 허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부모님이 꿈이 이제 대학교에 붙는 거다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제가 2년간 첫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중국 이제 수도 북경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2년간 하다가 그때 현타가 한번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월급쟁이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때 제가 받는 월급이랑 제가 소리 안 소리 안 들릴 것 들려요. 같아요. 안 들리시나요? 이게 왜 이제 들려요. 들려요? 네. 혹시 그러면 이거 공유해 주실 분 계시나요? 제가 하다가 보이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안 되면 제가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타가 와서 한국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일주일간 고민을 해보게 돼요. 계속 북경에 남아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지 여기에서 제가 한 10년간 본투할지 아니면 한국행을 떠날지 이제 그때 제가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역사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을 갈까 말까 아니면 나는 북경에서 계속 남아서 더 이제 발전해 볼까? 여기서 이제 스펙을 키워 볼까?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해 볼까? 그렇게 일주일간 고민하다가 도저히 북경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평생 여기에서 출근한다 해도 집 한 채를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국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행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행을 할 때는 좀 큰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때 꿈은 이제 제가 한국 와서
관광 가이드를 하려고, 왜냐면 중국어가 되고 한국어가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전공이 일본어다 보니까 세 가지 언어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가이드를 하자. 그때 당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 돈으로 월 1,000만 이상씩 벌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한국 가면 큰 부자가 되겠다는 큰 꿈을 안고 한국행을 하게 됩니다. 2012년도 8월 30일에 제가 한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현실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큰 부자가 되고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왔는데 한국 현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1년 동안 그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제가 식당에서 삼겹살집에서 홀서빙을 생계를 위해서 홀서빙을 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부모님이 가장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학교까지, 시골에서는 정말 대학교까지 학비를 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대학교까지 자녀를 보내는데, 결국은 또 한국 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걸 보면서 특히 아빠가,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와서 어차피 다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 홀서빙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삼겹살집 사장님이 초대권, 그 초대권이 박람회 초대권 한 장을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왔는데 좀 더 큰 세상을 한번 보려면 여기 한국 강남에는 코엑스 전시회장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큰 물을 봐라. 그래서 저는 초대권 한 장으로 가서 이제 그때 취업 박람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권 한 장을 받으면서 이 큰 세상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게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삼겹살을 뒤지고 있지? 그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꿈을 꾸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전시회장에서 강남 코엑스에는 서울에서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전시회장에서 멋지게 상담을 하고 싶은 꿈을 꿨습니다. 잠깐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정말 이제 박람회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라는 이제 상담사로 제가 여기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게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오네. 그때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대감에 벅찼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어학연수 시장이 다양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학연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학생들도 이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좋고 부모님들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중국은 이 어학연수 시장이 그때 금방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가 중국 이제 유학원을 컨택하면서 그때 한두 개 정도 어학 그 회사 거래처를 이제 컨택을 했는데 그때 느낀 점이 나도 여기서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나중에 5년 뒤에는 내가 유학원을 하나 차리면 되겠다. 왜냐면 한국의 선진국의 그대로 중국에 가서 적용시키면 된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벅차서 5년간, 4년간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제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결혼을 하라라는 이제 결혼을 추천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출산함과 동시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벅차면서 살던 그 시절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활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이제 환경을 사진을 보니까 저는 이미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서 살더라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국에 온 목적은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합니다. 돈 벌러 왔습니다. 돈 벌러 왔는데 왜 나는 이 생활에 이렇게 내가 뭘 하고 있지? 이제 그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올 때는 5년만 분투하고 돈 벌어서 중국 가자 그런 마음에 왔는데 올겨울에 여기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생활에 적응하는 걸 보면서 자신한테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이제 가정주부를 하다 보니까 남편의 월급 하나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상황으로 쭉 간다면, 나는 이번 생에는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늘 그 생각을 가져왔고, 정말 이제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취업 사이트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찾다가,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할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시간적 제한, 이제 공간적 제한, 이것 때문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설계를 해볼까? 이제 이런 와중에 정말 부모님 외 두 번째 은이 이제 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PM을 추천해주신 앞집에 사는 이제 사촌 언니의 친한 친구인 김려란 사장님으로부터 PM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전달받았을 때 왜냐면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얼굴 보는 사이였습니다. 저희 언니랑 이제 절친이다 보니까 언니 생일에 1년에 한 번 정도 생일에 이제 거의 만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말은 별로 잘 안 하지만 그냥 이제 누군지는 서로 아는 사이. 그리고 PM을 먹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단계 사업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추천을 안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단계는 다 똑같구나. 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이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저한테 전화로 컨택을 했어요. 전화로 통화 40분 만에 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제가 궁금했던 두 가지 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먹으면서 제품이 좋았는데 사업을 안 한 이유는 이게 비전이 있는 걸 몰랐다. 그리고 비전이 있는 걸 몰랐다. 그래서 본인도 먹기만 했다. 그 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 다단계는 다른 회사보다 좀 다르다. 같이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그때 2022년도 5월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저를 추천한 스폰서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했고 3년 동안 그냥 먹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집합 금지가 코로나 이제 금방 풀리면서 갈 수 있는 세미나가 많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많아서 한 개 정도, 정말 혹시나 많을 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런데 정말 그 한 번, 왜냐면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 시스템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시스템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런 행사,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시스템 속에 있더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혹시라도 여기 시스템에 그냥 있기만 해서도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에 시스템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 외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하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리고 세미나 한번 들으면 조금 이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나면 항상 전화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바로바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집에 오고 나니까 그 열기, 확신, 그 자신감이 집에 오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오기 전에 세미나 장소에서 이미 전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거절을 당했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월 50만 원, 사실 시작했던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아이 어린이집 비용 50만 원 벌기 위한 거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외국인들은 이 어린이집 비용 수당 그 지원금이 없어요. 그리고 아동 수당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이제 그 나라에서 지원하는 월 10만 원 정도인가 그 수당이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 혼자 이제 월급으로만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아이 어린이집
비용만큼은 내가 내 힘으로 벌어보자라는 그 마음에 이제 월 50만 원 정말 그 50만 원만 벌면 나는 된다. 왜냐면 그 나가는 이제 부담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50만 원만 벌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거는 정말 사실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제 목표는 그냥 월 50만 원이었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참여.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여의도 지사에서 세미나를 하면 지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인맥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가 늘 하는 말이 정말 너처럼 인맥이 없는 사람을 못 봤다. 그래서 SNS를 활용했습니다. SNS에 사실 처음에는 지금처럼 뭐 세미나 멋지게 뭐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하는 조차도 몰라서 그냥 아이랑 둘이 아침 저녁으로 주스 마시는 동영상만 그냥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거기에서 우리 농인 사장님 한 분이 문의를 했고 그분 이제 한 명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몇백 명이 이제 농인 사장님들이 들어왔고 사실은 제가 돌이켜 봤습니다. SNS에 뭘 잘 올렸을까? 글을 잘 썼을까? 제가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보니까 글도 엉망이고 왜냐면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독일 PM 주스 아니면 세포 재생 주스 그냥 이렇게 한마디씩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근데 왜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이 찾아왔지? 한 명이 찾아왔지? 그걸 돌이켜 보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들으면서도 봤는데 SNS를 할 때는 그 내용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오늘 이제 스피치 한 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나는 그냥 내용은 별로 안 좋고 동영상도 정말 지금처럼 예쁘게 찍지도 못하고 정말 그냥 아침 저녁 잠옷바람으로 아이랑 둘이 계속 먹는 사진만 동영상만 올렸을 뿐인데 요렇게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SNS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매일 해야 돼요. 꾸준하게. 예, 내용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진이 얼마나 이쁘고 내가 얼마나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꾸준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이 먹겠다는 분이었습니다. 사업하겠다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먹겠다는 분도 이분한테 이거는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 우리가 이걸로 정말 월 100에서 100만 원도 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아직 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능성을 얘기해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똑같이 우리 인맥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인맥이 없는 사람도 그 한 사람이 뒤에는 250명 이상의 인맥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맥이 없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 인맥이 많다 그러면 이 한 분한테 그렇게 이 한 분한테 매달렸을까? 그 한 분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내가 그렇게 파고 들었을까 과연. 그런데 인맥이 하도 없다 보니까 이 한 분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처럼 인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찾자. 근데 그 한 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이제 유은혜 사장님, 농인 사장님들 중에 첫 PT 유은혜 사장님이고 11개월 만에 PT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수어 통역사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글로 다 설명을 했고 문자로 다 이제 설명을 했고 제가 수어를 모르다 보니 지금도 잘 몰라요. 인사 정도만 아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분도 열정이 나니까 또 이제 8개월 만에 월 1000만 달성한 이제 남자 첫 이제 농인 이제 PT 사장님을 이제 또 끌어왔고 아마 이제 다 열정을 보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5개월 동안 거절했던 저희 이제 A사에서 부업으로 했던 저희 이태부 사장님 고모님도 5개월 동안 거절하다가 액티바이즈 한 잔 주스에 놀래서 스폰서를 모시고 와라. 한번 들어보자 했던 게 이제 이렇게 사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국적으로 세미나가 있다. 아니면 어떤 그룹에서 센터를 오픈했다. 그런 것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사진 여의도 찍은 것은 저희 남편이랑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이 고모랑 함께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가족들이 지금 가족 사업으로 거의 10명 정도가 이제 같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글로벌로 저희가 이제 열심히 PM을 하고 정말 사실 친척들도 친척들끼리 여행을 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PM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시스템 하는데 사실 그룹에서 주최하는 이런 행사예요. 저녁에 만약에 지금처럼 온라인 강의를 한다. 그럼 초대하면 사실 한 명을 초대하기가 쉽지 않은 걸 너무 잘 압니다. 왜냐면 초대할 때는 아무리 이제 우리가 정경수 그룹장님도 부탁을 해야 돼요. 어린 사람한테 이걸 좀 할 수 있는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룹에서 이렇게 그룹장님이 초대했을 땐 내가 내 것처럼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걸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제가 저희 그룹장님 앞에서 사진 찍지 않으면 제가 찍고 이렇게 항상 그룹에 내가 주인이라는 이제 그런 주인 의식을 갖고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 집이다. 내 집처럼 편안해야 나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서 정말 주인처럼 이제 저는 좀 이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 우리가 이제 작년 4월부터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때 울산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아카데미, 그때는 저게 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PMI 코리아 오상준 대표님께서, PM 사업이 꽃은 회장님께서 IMM이다 라고 했다면, PMI 코리아는 PM 사업이 꽃은 비즈니스 아카데미다.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기로 향하자. 회사의 성장, 우리 사업자들이 성장을 가장 원하는 분들이 누굴까? 저희 그룹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PMI 코리아가 아닐까? 사업자가 성장해야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저기로 방향을 맞춰보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 거의 빼놓지 않고 제가 한 2번 정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다 참가했습니다. 보면 티켓이 정말 지금 여권 케이스 지금 3개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정말 다녔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닌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제가 혼자서 보는 비전이랑 이제 우리 사장님들 한 그룹에서 같이 보는 비전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정말 그러나 쉽지만 않았습니다. 매번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은 이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을 때는 아이까지 동행을 하고 특히 부산이나 이제 경상남도 지역은 이제 아이까지 동반하면 아이가 집에 오고 나면 거의 처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마이크 잡기를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도 5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9월 달에 정말 5개월 만에 IMM을 겨우겨우 달성했어요. 그것도 마지막 날 이제 9월 30일 오토십 4개 추가해서 정말 IMM을 겨우겨우 달성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진행된 일장 콩그레션에서 IMM 승급식이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뵀습니다. 우리 어상준 이제 지사장님을 처음 뵙고 사실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이제 이 사회를 맡은 MC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대에서 오르면서 내가 누구라는 거 정도는 알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PM 사업가라면 대한민국에서 한애화라는 이 이름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그때 마이크를 잡으면서 했던 얘기가 그냥 누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그룹에 그냥 누구라고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이크를 이제 대표님이 꼭 잡고 제가 마이크를 빼지는 못했지만 요렇게 이제 나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10월이었고 그리고 제가 11월에 VP를 달성하면서 2월 이제
킥오프에서 승급식에서 VP 승급식을 하면서 또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때 제가 다음 달 그때 제가 VP 승급식이 올랐는데 2월 달이었어요. 2월 이제 킥오프가 초에 하니까 2월 달이었는데 제가 VP 승급 무대에서 제가 3월 달 PT 갑니다 하고 그냥 외쳤어요. 외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너 진짜 할 수 있어? 특히 저희 엄마가 야, 너 그 큰 무대에서 그렇게 막 헛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외치고 나니까 제가 그 2월 달에 EVP를 달성하고 그때 EVP가 대한민국에서 4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4명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달 3월 달에 정말 PT를 가더라고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는 그렇게 상상을 못했어요. VP 승급식 무대에서 PT가 될 거라는 상상을 못했지만 그냥 외쳤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어디서 이제 사업자라도 나오겠지 하는 마음에서 외쳤는데 이렇게 정말 달성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제가 이제 작년 베를린 이제 에이펙 아니고 베를린 그 윈터 리더십에서 또 외쳤으면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보자. 일단은 나를 알리자.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아마 그룹에서도, 각 그룹에서도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5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토십이 사업의 핵심. 그리고 두 번째, 스폰서링. 스폰서링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면 정말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는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스폰서링, 저는 저희 그룹장한테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가 하면 뒤에 스폰서가 일을 뱉으면 두 번째 할 말이 뭘까? 그걸 제가 대신을 해줬고, 그러면서 그룹을 키우는데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룹이 살아야 우리가 같이 다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스폰서링을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세미나에 사람을 초대하는 게 왜냐면 사람은 익숙함으로 인해서 지인들이 말들이 잘 안 들린대요. 특히 스폰서들이 말도 잘 안 들린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 잡기는 이게 이제 저는 마이크를 이제 잡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냥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스템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집중과 몰입. 정말 우리 정경수 사장님도 보면 이제 집중을 엄청 잘 하시는 분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몰입하는 걸 이제 받고, 이제 누구나 다 똑같다고, 기본상에서 저는 같다고 생각돼요. 이 집중과 몰입이 없다면, 집중과 몰입 선택은 했는데 집중을 안 하신다면 정말 그 어떤 결과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PM을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근데 집중을 하는 게 정말 시간적. 내가 1시간을 PM에 하더라도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오로지 PM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정도 2022년도 5월에 시작하면서 거의 1년 동안은 아이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복 입는 날이 있었는데 정말 1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그 날짜에 정확하게 입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아이 이제 여기다가 하나도 신경을 못 썼어요. 오로지 PM. 왜냐면 내가 여기다 집중을 해야만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중과 몰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저는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PM을 만나서 정말 언제 유럽 한번 여행을 가볼 거라는 상상도 못 했어요.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면서 필리핀에는 3번 정도, 2번 정도인가 3번 정도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 유럽은 정말 꿈도 못 꿨어요. 내가 언제 유럽을 갈 것이냐 꿈도 못 꿨는데, PM을 하고 나니까 1년 뒤부터 여행을 가게 되더라고요. 1년 뒤부터 제일 처음에 이제 2023년도 6월에 WMC 여행 이제 갔고, 프랑스 파리로 그때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제가 WMC 갈 때 이미 PT로 갔습니다. 운이 좋게, 사업을 시작해서 1년 만에 여행을 갔지만, 10개월 만에 PT 달성하다 보니까 첫 WMC 여행이 PT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레나에서 그 30주년 행사를 할 때 밑에 층에 1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바로 두바이 PT 인정식 남편을 동행해서 그리고 저희 그 스폰서 위에 상위 스폰서 부부와 함께 요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두바이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덥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막 가운데 이제 도시를 이제 건설했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PT 인정식을 참여하니까 WMC랑 조금 차원이 다른 걸 느꼈습니다. 우리 그 사장님들 보면서 좀 더 이제 요런 이제 다른 세계가 있구나. 파티를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것도 보면서 회장님은 우리한테 대우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정말 즐겁게 놀다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갔다 오니까 이제 남편도 좀 더 이제 더 많은 지지를 하고 그리고 작년 11월 윈터 리더십에는 요렇게 이제 갔는데 파트너 여러 명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PT 3명이 무대에 올렸다는 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그 성과였습니다. 가장 이제 자호감에 넘쳤고 그중에 2분은 청각 장애인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2분은 정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어떤 분들은 들으실 수는 있는 줄 알더라고요.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오로지 이제 손으로 이제 수어로 자기 의사를 표달한 분들인데 이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건 제품력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에이펙 리더 미팅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트로피를 봤으면 눈에 가장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하면서 이제 보니까 연속 3번 에이펙 리더 미팅에 참여하면 이거 리더 오브 엑셀런스 상 이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트로피. 그래서 저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도전했고 2024년 3월에 올해 3월에 월드 투어 이제 마라케지 당첨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남편과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 우리 4명 부부 함께 하면 저랑 포함해서 10명이 갔었습니다. 그중에 4명이 농인분들 있고 그리고 월드 투어를 가면서 제가 이제 목표를 두었던 그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트로피가 뭔 뜻인지 이제 영향력 있는 이제 그 리더상 이제 뭐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조성 사모님이 저 상이 그냥 연속 3번 하면 그냥 저는 트로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무슨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어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즐겁게 여행을 하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우리 이지아 PT님이 영어가 되다 보니까 그 현지 가이드 한 분을 컨택했어요. 이분도 네트워크를 이제 몇 년 타 회사 4년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PM을 소개했고 정말 그 버스에서 우리가 이제 마라케시 클럽메드 안에서 밖에 나가는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용하는 그 시간에 전달을 했고 그분도 이제 업무 중이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옥상에서 미팅을 했는데 정말 조용하게 이분이 일하는 중에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 안 보이는 그 고스코 옥상으로 올라가서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도 비즈니스가 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또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고 정말 PM을 안 만났더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행 올해 6월에 PT 인정식 남프랑스 생트로페 여기에 또 남편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소리가 꺼졌어요. 아니, 한 분이 마이크를 켜가지고. 잠깐만. 됐어요? 요청이 안 되네. 마이크 꺼졌어요. 네? 네, 마이크 꺼졌는데. 제가 할게요. 됐나요? 여기 어느 분이 소개. PPT 공유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익숙해지고 좀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돌아오면 이제 누구한테 또 전달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정경수사님 남편처럼 열정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아, 그게 공유가 안 되는구나. 배는 항구에 머물 때 배는 항상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꼈습니다. 대부분 안정적인 생활에 만족을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생활에. 근데 그 안정적인 생활에 만족을 할 때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답니다. 그 안정적인 생활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약 이제 PM을 안 만났고 다른 이제 어떤 노동 서두르고 뭐 회사에 다니거나 월급제로 한다면 내가 수당이 끊겼을 때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래요. 저는 그렇게 만약 한다면 정말 버티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하루살이, 하루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PM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고,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저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꿈을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정말 멋진 사업이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좀 넘게 하면서 제가 바라본 PM 그래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우리 농민 사장님들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사업은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고 정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경험이 많은 어떤 리더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트워크를 많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이렇게 농민 사장님들이 오래 유지하는 걸 못 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민 사장님들이 오랫동안 유지하는 걸 못 봤다. 근데, 이제, 우리 농인 사장님들은 지금도 PM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분들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PM은 정말 일반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PM에서 어느 만큼 성공하고 싶은지, PM에서 이 나온 성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 PM은 나이 이제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직급을 결정한다고 봐요. 나이 마음의 크기에서 따라서 내가 바라본 PM이 요만큼하다, 주먹만하다 그러면 내가 주먹만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바라본 PM이 정말 지구처럼 크다, 큰 비즈니스다 그러면 그만큼만의 이제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우리 그룹장님? 네, 9시 넘어서 맞춰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제 공유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거,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아무거나 여쭤보세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 그 질문 먼저 좀 받아볼게요. 혹시 사장님들 중에 한혜아 사장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